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면서 인접 국가에 전쟁을 피해 탈출하는 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난민 수용 준비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태로 4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가솔린 가격도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베벌리힐스 지역의 일부 주유소에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6를 넘어섰습니다.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새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었다는 진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233년 미 대법원 역사상 처음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계속되자 전쟁을 피하려는 피난민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은 급히 난민 수용 준비에 착수했고 미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한 기차역. 피곤해 지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곳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 침공을 피해 떠나는 수마일 길이의 피난 행렬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There are no winners in war, but countless lives will be torn apart. 우크라이나는 병력을 총동원하기 위해 18세부터 60세 사이 남성들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피난민의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I have a 5-year-old kid and I have also my sister who has 2 kids, so we are really scared and don't know what will happen here.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5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인접국인 폴란드와 몰도바로 향했습니다.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도 속속들이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도 난민 수용 준비에 나섰습니다. So we are also working with European countries on what the needs are, where there is capacity.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피난길을 따라 여성과 아동을 위한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최대 4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측이 협상을 위해 만나려 했지만 아직 장소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다리 아스팔트 상판이 완전히 파괴됐고 철제 구조물은 심하게 휘었습니다. 키예프로 진입을 시도하던 러시아 군대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이 교전을 벌인 현장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북 세 방면에서 동시다발 침공을 단행한 러시아가 키예프 공격에 나섰지만 다소 주춤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 국방 당국자는 러시아가 예상만큼 빨리 키예프로 진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크다며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파괴되지 않았고 군 지휘부도 온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Слава нашим захисникам, слава нашим захисницям. слава Україні. 다만 며칠 안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CNN 방송은 러시아가 하루에서 나흘 사이에 키예프를 점령할 수 있다고 미 정보당국이 침공 전에 내린 평가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접경 지역에 배치한 군대의 다수를 남겨둔 채 아직은 3분의 1 수준인 5만여 명만 투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이 협상을 위한 회동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주요 도시에 무기를 배치했다는 이유로 러시아가 반발해 회동 장소조차 잡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폴란드 푸셰미실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동유럽 병력 추가 강화로 신속 대응군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산 동결 등을 포함하는 2차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김정원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나토 동부 지역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크게 추가하고 신속 대응군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e are deploying elements of the NATO response force on land, at sea, and in the air to further strengthen our posture and to respond quickly to any contingency. 나토 측은 정확한 병력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수천 명이 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또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방공 시스템을 비롯한 추가적인 무기를 제공할 뜻도 표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에 나섰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외무장관도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So President Putin and Foreign Minister Lavrov are in the list of sanctioned people, together with the remaining members of the Duma who are supporting this aggression. 로이터 통신은 유럽연합의 이번 제재가 러시아 고위층을 겨냥하고 외교관들의 유럽 내 이동을 어렵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푸틴 대통령에게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상승세를 유지해온 가솔린 가격이 더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베버리 힐스 지역의 주유소는 $6를 넘어섰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변수가 커지면서 당분간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벌리 힐스의 한 주유소, 일반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6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을 훨씬 웃도는 수준인데 LA 지역 주유소 대부분 $5대에 진입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난 탓에 급등한 가솔린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더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They're just overwhelming. I do for living construction, and I spend probably about $500 a week of gas. 당분간 국제유가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는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15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제재 등으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Because we don't know how Russia will react to our sanctions. Will they react by turning off the tap for oil flowing into the global markets? It's doubtful, but they could, and just that possibility has spooked the oil markets. 러시아는 세계 3위 산유국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로 수출 제재를 당할 경우 국제 원유 공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 안정화를 위해선 다른 산유국이 원유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We also have strategic stockpiles of oil that we can use in emergencies, and we are likely to tap those stockpiles to try to put more oil on this market and bring down prices. 산유국이 증산하더라도 교통량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가솔린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생필품 전반으로 인플레이션이 번진 상황에서 유가 상승까지 겹쳐 주민들의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협상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51% 오른 34,058.55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2.24% 오른 4,384.62로 나스닥 지수는 1.64% 오른 13,694.62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과 영국 등의 유럽 증시 역시 일제히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위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단기에 그쳤지만 일각에서는 유혈 사태의 심각성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따라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수그러들자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새로운 척도에 따라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낮음, 중간, 높음의 3단계로 분류하고 낮음과 중간 단계인 지역의 백신 접종자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We're in a stronger place today as a nation with more tools to protect ourselves and our communities from COVID-19. 새 지침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량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CDC의 새 지침에서 코로나19의 위험도 척도는 기존 신규 확진자 수에서 입원 환자 수와 병상 수용 여력 등 3가지로 확대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계속해서 엔데믹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팬데믹 대응 행정명령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팬데믹 대응 조항 가운데 19개를 즉시 철회하고 다음 달 31일에 18개 조항을 추가로 해제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15개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의료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예정대로 6월 30일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뉴섬 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캘리포니아주는 미 최초로 의무적인 코로나19 대응을 강조하는 팬데믹에서 지역적 풍토병인 엔데믹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 접근법인 스마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정부는 하루에 2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고 50만 건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보건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사퇴를 공식화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의 후임으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내정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양당 상원의 조언을 받고 후보자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51세인 잭슨 판사는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하고 브레이어 대법관의 재판 연구관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233년 미 대법원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자 세 번째 흑인 대법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현 상원 구조가 민주당과 공화당 50대 50으로 양분되어 있는 만큼 잭슨 판사의 인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1,900정의 총기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정안전전문단체인 세이프홈의 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총기는 1,900만 정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19년에 집계된 수치보다 40% 급증한 수준입니다. 세이프홈은 인구 수 조정 등 전반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때 거의 모든 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총을 구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텍사스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주, 펜실베니아주에서 100만 정의 총기가 판매됐고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14%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장기화로 생존자 훈련과 재난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총기 판매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시카고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리 라이프 시장은 보건력 있는 시카고 지역사회 시범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이는 빈곤에 맞선 경제 회복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천 가구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한 후 매월 $500씩 1년 동안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당국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구제 기금 $19억 달러의 일부를 이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시카고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가운데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수준의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3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57,575달러 이하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LA도 저소득층 3,200가구에 매월 $1,000씩 1년 동안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난 10월 29일부터 지원자 접수를 받았습니다. 2021 미스 유니버스 한국 대표로 참가한 김지수 씨가 미국을 방문해 헐리우드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선봉에 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 어머니 권정주 씨의 영향을 받아 미스 유니버스에 참가한 김지수는 최근 대회에 참가를 계기로 미국 넷플릭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본격적인 배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특히 김지수는 지난해 이스라엘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에 참가했을 당시 K-팝과 K-드라마 등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참가자들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헐리우드에 진출해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와 유산도 알릴 수 있는 민간 외교 역할을 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추리닝을 입고 다녔었어요. 대회 중에요. 네, 여기 오징어 이렇게 키링을 하나 달고. 근데 처음에 다들 드레스 입고 하이힐신인데 저 혼자만 추리닝이니까 관심이 쏠리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상이냐 하면서 막 알리면서 이게 이거였냐 라면서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저희 대한민국 이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노래와 춤, 운동,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 능한 김지수는 LA 인근 토렌스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뮤지컬을 전공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대선 후보 2차 법정TV 토론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외교의 중요성을, 또 윤석열 후보는 확실한 억지력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놓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로의 안보관을 겨냥했습니다.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이 전쟁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윤석열 후보는 종전선언은 위험하다고 공세를 펼쳤고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는 외교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협의나 아니면 소통을 철저하게 잘 하면서 그걸 관리를 해야지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산불 폐지 주장을 지적했고 윤 후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인 MD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MD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MD는 저는 필요하면은 역대 정부 누구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들이 개발되면은 그 대응하는데 한미 간의 그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사드 배치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패트리엇이라든지 또는 천궁2, 천궁3
이런 것들로 다 막는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윤 후보는 힘에 의한 평화를, 심 후보는 국익을 위한 평화 외교, 안 후보는 자주와 실용, 평화를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두 야권 후보가 단일화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몸통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공개 질문한 건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이게 굴복이고 저는 강요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안철수,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적극 만류하며 경계했습니다. 꼭 단일화해서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눌러앉힌 다음에 조건을 걸어서 같이 한다 이런 거 사실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논란이 이어지자 안 후보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경선을 하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주도권 토론에 들어서자마자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까지 꺼냈습니다. 제가 몸통이면 제가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 카드로 제가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떻게 몸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수사 제외 의혹과 김만배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며 몸통은 윤 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익 본 거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받지 않습니까? 이미 다 수사해놓고 왜 봐주셨어요?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토론도 후보 간 의혹 공방과 견제는 여전했지만 지난 1차 토론보다는 비교적 정제된 토론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여야는 국회에서도 상대방을 겨냥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이사였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내부 거래 아니냐고 따졌고, 국민의힘은 배수구에 버려진 대장동 문건을 최근 발견했다며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시작부터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다니던 서울대 최고 지도자 과정의 2010년 원후 수첩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첩에서 김 씨는 자신을 현직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 벌어지던 때인 만큼 내부자 거래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등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사했을 경우는 내부자 정보를 알고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혹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비상근의 무보수로 홍보 활동을 도왔던 것이라 주가 조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2년 8개월을 통정매매, 거래매매 했다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공소장에는 수익을 누가 얼마 받는지조차 기재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대장동 관련 문건 보따리가 최근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발견됐다고 반격했습니다. 여기엔 이재명 후보가 성남 제1공단 공원 부지와 대장동을 분리개발하는 문건에 서명한 게 나온다며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독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결재를 지금 받은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주범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장관은 작년에 이미 입수해 수사한 내용이라며 새로운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사상으로 다 스크린된 문건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사 경과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은 윤석열 후보의 시력검사 자료 제출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법사위는 결국 윤 후보의 시력검사 자료와 이 후보의 수사 경력 자료를 함께 제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본격적인 침공전 러시아가 감행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술 공식을 따른 이번 전쟁의 양상과 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메타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계획, 실리콘밸리 더밀크 손재건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 안 한다 관측이 엇갈렸지만 이 포문을 열기 전 감행한 이 사이버 공격을 보면 전쟁은 예견된 수준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하일 페드로프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 장관이 전쟁하기 하루 전에 의회, 외무부, 은행 등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5일에도 국방부 웹사이트와 은행 두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를 주목했습니다. 현대전쟁의 양상이 지상전과 함께 사이버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전이 개시되기도 전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전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조지아 침공, 또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도 본격 침공에 앞서서 사이버 공격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는 러시아 정부와 기관이 후원하는 댓글 부대로 추정되는 가짜 뉴스가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정치는 나치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 또 서방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 전쟁은 사이버 전쟁도 치열하게 전개되는데요. 러시아가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옛날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서비스를 내놓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퍼스트를 선언한 막 저커버그가 인류를 가로막고 있는 바벨탑을 허물어버리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요.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어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국경을 뛰어넘는 메타버스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저커버그의 야심을 실현해줄 열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인사이더 랩 행사에서 범용 음성 AI 번역 시스템 개발을 공개한 것인데요. 이날 행사에서 저커버그는 메타버스는 현실과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기기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분야가 발전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것이 AI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대한 계획의 출발점은 카이라오케 프로젝트입니다. AI 음성 비서의 소통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계획인데요. 단순한 질의응답 수준을 넘어서 분위기에 맞게 맥락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AI 음성 비서가 오늘 날씨 어때? 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을 하지만 지난주에 비해 날씨가 좋아? 라는 질문에는 답을 제대로 못하는데요. 이는 질문의 맥락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타는 사람 간의 대화에서 시선, 얼굴 표정, 손동작 같은 정보까지 이해한 뒤에 좀 더 맥락적인 대화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메타는 그동안 나온 음성 비서를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언어를 익혀왔는데요. 그 결과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주택 가격이 지난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요. 현재 미국 주택 상황 어떻습니까? 예, 미국의 인플레가 좀 심각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값 상승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저금리와 공급 부족의 여파에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지난 22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미 주요 도시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S&P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지난해 연간 18.8% 올랐습니다. 이는 1987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34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폭입니다. 10기의 주요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17%, 20기의 주요 도시 지수는 18.6%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의 상승률이 32.5%를 기록하면서 미국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피닉스는 31개월 연속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플로리다주 템파가 29.4%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넓은 집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택 수요를 자극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매물로 나오는 주택이 없고 또 수요는 많은 수급 불일치 현상이 집값을 더욱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고요.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미 국책 모기지 업체는 올해는 상승률이 6.2%로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재권 더밀크 대표였습니다. 이상으로 2월 25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